남편도 몇 년 전 명퇴하고 전 올해 8월 퇴직해서 2달 같이 지내다 보니 스트레스와 우울감 너무 심합니다. 미래가 없는 생활은 무덤 같습니다. 난 은퇴하고도 일합니다. 물론 전 직장보다 수입은 많이 적습니다. 허나 일을 해야 불안과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퇴직이 벼슬은 아닙니다. 모든 걸 버리고 건설 현장에라도 나가 땀 흘리며 일해야 합니다. 그러면 쓸데없는 잡념과 후유증도 사라집니다. 4년 일찍 희망족이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하는 날 짐 싸고 나올 때 그 당시 후련함이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물론 아쉬움도 있었지만 후련함이 더 컸습니다. 나와보니 그 직장이 상당히 좋은 직장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당시 기준 샐러리면 기준 연봉으로 100명 중 5위로 랭크되었습니다. 복지도 좋았습니다. 특히 학자금을 %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군전 역후 이번에 복학하는 둘째 아들에게 이제는 모아둔 돈으로 등록금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학자금 받고 퇴직할 걸 그랬나라는 후회감도 들더군요. 저는 아내와 있어도 다행히 싸울 일이 별로 없어서 그냥 바늘과 실 사이라고 표현해봅니다. 현재 지금은 일하던 동종 업종에 재취업해서 경력 단절 없이 여유 있게 일하며 그럭저럭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아내의 소리 없는 잔소리입니다. 남자들은 은퇴하면 목막이든 월세이든 적당히 떨어지는 것이 본인의 건강에 유익합니다. 은퇴 부부싸움이 잦아질까요? 우리나라 중년 부부들은 은퇴 후 노후 생활과 관련해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을까? 내 아내만 날 구박한다. 아니다. 전 세계 모든 아내가 똑같다. 돈이 충분한 사람도 일해야 하나 돈이 충분하다고 해도 30년, 40년 긴 인생 후반의 소일거리를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특히 도시에 사는 사람일수록 퇴직하고 소일거리가 없으면 미칠 지경이 된다. 요즘 서울 시내 인류 호텔 헬스클럽에 가보면 왕년에 장관, 차관, 사장하던 사람들이 다 모여있다.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은퇴 후에도 남편이 일을 해야 화목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황혼 이혼 비율이 높다. 나이 들자 함께 있는 것이 지긋지긋해 혼자 살려고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황혼 이혼은 은퇴 생활을 망가뜨리는 요인이다. 남편 입장에서는 은퇴하니 아내가 자기를 구박한다고 서운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남성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한다. 하지만 내 아내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아내가 다 똑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아니 세계적으로도 그렇다. 은퇴하면 왜 부부싸움이 잦아질까? 젊을 때부터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것이 익숙해져야 하는데 실제로 부부가 함께 있어본 적이 적어 그렇다. 전업주부인 아내는 남편이 출근하고 애들이 학교에 가고 나면 혼자 낳는다. 집이 자기의 성이 된다. 그리고 친구들하고 수다도 떨고 사람도 만났는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집에 있습니다. 부담이 되기 시작한 것이다. 남편 입장에서는 그전엔 늦게 들어온다고 잔소리하더니 이젠 집에 있으니까 불편해하는 아내의 모습에 자신도 불편해진다. 실제로 내가 지난 연말 KBS 시사교양 프로그램 아침마당에 나간 일이 있었는데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있으면 불편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8명 중 7명이 불편하다고 답했다. 외국도 마찬가지인가? 일본도 마찬가지다. 일본의 오가와 유리라는 은퇴 전문가가 한 달에 한 번씩 에세이를 보내온다. 그 에세이를 보면 일본에서 은퇴 남편 인기 1위는 요리 잘하는 남편, 건강한 남편, 싹싹한 남편, 집안일 잘하는 남편이 아니라 낮에는 집에 없는 남편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일본 가정주부들의 경우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있으면서 남편 재택 스트레스 증후군 이라는 병도 생겼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남편이 직장 생활하면서 남편의 세계와 아내의 세계가 분리된 세계에 살고 있다. 30년, 40년을 따로따로 놀다가 어느 날 한 집에서 만나니까 부담이 생기는 것이다. 미국은 젊을 때부터 부부가 같이 움직이는 퍼플 문화에게 이런 문제가 비교적 적다. 외국은 은퇴생활자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한가? 선진국의 경우 노후에 일하지 않아도 될 자산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뉜다. 노후 생활비가 모자라는 사람은 뭔가 일을 하는 수밖에 없고 여유 있는 사람은 사회공헌 활동이나 취미 활동 등을 한다. 재산이 없더라도 최소 생활비 정도는 연금을 받아 생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느 나라나 은퇴 후에도 모두 일하려고 한다. 일본도 퇴직자들이 아파트 관리인을 하려고 난리다. 경쟁률이 50대 1을 넘는 경우도 많다. 일본 주부들 사이에서는 가사 대행 서비스도 인기가 높다. 일종의 가사 도우미다. 일본에 사는 내 친구 딸은 대학을 나온 40대 주부인데 애들을 키우느라고 회사를 퇴직했다.
하지만 애들을 키우는 틈틈이 시작합니다. 시간을 내어 간호사가 되기 위한 전문학과에 다니면서 결국 간호사 자격증을 땄다. 우리도 곧 일본처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미국은 은퇴자들이 사회공헌 활동을 하면서 약간의 수입을 얻는 일을 많이 한다. MPON이래 오거너제이션 비영리단체라고 하는데 미국에는 100만 개 정도가 있다. 내 고등학교 친구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살고 있는데 노숙자 구호단체 MPO에서 일하고 있다. 도시락과 빵 등을 기부받아 노숙자들에게 배달하는 일이다. 지역의 유지들을 찾아다니면서 비부금도 모집하고 약간의 수당도 받는다. 미국은 MPO 종사자도 취업자로 포함하는데 미국 전체 취업 인구의 10% 정도가 MPO에서 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연금이 부실한가? 우리나라의 경우 연금을 받아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은 학교 교사, 공무원, 군인 그리고 아주 일부 사람들을 빼고는 없다. 평범한 사람은 국민연금 하나 정도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절반에 그친다. 월 수령액도 60만 원 미만이 7%이고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9%에 불과하다. 퇴직연금도 적립금 333조 원을 가입자 수로 나눠봤더니 평균 400만 원에서 900만 원에 그친다. 개인연금도 가입한 사람이 많지 않고 가입 금액을 계좌 수로 나눠봤더니 약 50만 원이다. 즉 우리나라는 연금을 받아도 모자라는 사람이 대부분인 셈이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퇴직은 오랜 시간 일했던 직장을 마음의 준비, 경제적인 준비 없이 떠나면서 사회적 지위를 잃게 만든다. 퇴직 증후군, 퇴직 남편 증후군이라는 단어가 생길 만큼 퇴직은 부부 모두에게 스트레스다. 남편들은 부적응을, 아내들은 부담감을 호소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아지기는커녕 대화조차 쉽지 않다. 하루 종일 왜 그러는 거야? 남편의 퇴직으로 김 여사의 인생도 일생일대의 변화가 시작됐다. 아침 7시면 출근해 자정에나 귀가했던 남편이 퇴직 후 24시간 집에 함께 있다. 사회적 지위를 잃은 김 여사의 남편은 현재 상실, 감어탈 감소, 외감,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는 중이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내는 그저 답답할 뿐이다. 뭔 생각을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사람이 종일 멍 때리고 있어? 생각은 뭘, 앞으로 내가 어떻게 뭘 하며 지내야 할지 모르겠네. 그러기엔 미리미리 생각해보고 자격증이라도 따놓으라고 했잖아. 당신 친구는 회사 나오자마자 곧바로 공인중개사 사무실 차렸다면서. 나는 지금 당장 뭘 하고 싶지 않아. 쉬고 싶은 생각뿐이야. 당신한테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시골에 가서 조그맣게 집 짓고 살면 어떨까? 매일 자연인이 다만 보더니 난 분명히 말했어. 가려면 혼자가. 난 시골 체질 아니니까. 남편, 그냥 그렇다는 거지. 퇴직이라는 큰 변화에서 부부가 살아가는 방법은 회복 탄력성과 관계의 성장에 있다. 휘어질 수는 있어도 부러지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례는 비난, 충고, 단절이 들어가는 부러지는 대화라고 할 수 있다. 모 여사는 방법을 함께 찾기보다는 그저 남편의 현재 상황을 비난하고 있다. 삶의 큰 변화에 들어섰을 때 비난하는 대화는 부부의 삶을 무너뜨린다. 회복 탄력성은 우리라는 동지애가 단단할 때 강해진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지 찾고 시도해보는 것에서 관계의 성장도 모색해볼 수 있다. 우리라는 동지애를 다시 한번 되새김하고 다시 대화를 시도해보자. 솔루션같이 이야기해보자. 여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모르겠네. 당신 나한테 당장은 뭘 하지 않고 충분히 쉬고 싶다고 말했잖아. 천천히 생각하고 준비해도 늦지 않아. 좀 쉬고 나면 같이 어떻게 살지 이야기해보자. 당신이 전에 말한 대로 뭘 좀 찾아 진작에 해놨어야 했나 하는 생각도 들고, 막상 시간이 이렇게 많이 주어지니 불안한 건 사실이야. 당신 30년 직장 생활 훌륭히 해낸 사람이야. 멋진 과거가 응원하고 있잖아. 같이 이야기하면서 찾아보자. 당신하고 대화하다 보니 마음이 편안해지네. 인정해줘서 고맙고. 퇴직은 익숙한 공간을 벗어나 다르게 살아라는 강한 자극이다. 새로운 자극에 반응하는 신호로 대부분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따라온다. 때에 따라서는 퇴직 후 삶의 준비를 얼마나 했는가 보다 부부의 말 한마디로 두 번째 부부의 삶이 결정된다. 남편이 상실, 허탈, 소외,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을 때 아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첫째,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 둘째, 충고하려 들지 않는 것.
셋째, 열심히 살아온 공로를 인정해주는 것이다. 남편이 뭘 원하는지 귀 기울이는 것부터 쪼그라든 남편의 자존감에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우리 부부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알면 줄어든다. 이 대화를 통해 알아갈 수 있다. 상대에게 충고하는 말을 하고 있지 않은지, 비난하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보자. 남편이 은퇴를 했습니다. 회사 일에만 매달려 밤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잠을 이기지 못해 함께 할 시간을 내기 어려웠던 남편. 은퇴만 하면 가족들도 챙기고 취미생활도 즐기고 여행도 다닐 거야 라며 입버릇처럼 말하던 남편이 드디어 은퇴를 했다. 하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누군가에게는 제2의 신혼생활이, 누군가에게는 황혼 이혼의 시초가 된다는 은퇴 이후의 삶. 과연 많은 은퇴 부부들의 솔직한 속사정은 어떨까? 은퇴가 관계의 스트레스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관계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자. 함께 여가를 보내고 여러 활동을 시도하면서 대화의 기회를 늘리고 새로운 생각을 교환하고 새로운 방식의 누대감을 형성해 가다 보면 함께 있는 것을 즐기게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37년의 결혼 생활 동안 자녀 셋을 키우며 안정적인 맞벌이 생활을 했던 척균과 정아 부부는 몇 년간 여행 가고 싶은 장소를 꼽아보며 은퇴 후에 평화로운 생활을 꿈꿨다. 은퇴한 후 6개월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았다. 많은 곳을 여행하고 손주들과 즐겁게 지내며 유유자적한 은퇴자의 나날을 보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서서히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다.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은 아니었다. 언젠가부터 집에 둘이 같이 있는 것이 즐겁지만은 않았고 사소한 갈등이 자라났다. 정아가 친구들과 자주 만나는 것이 불만이었던 척규는 정아에게 소외되는 기분이 든다고 말했고, 정아는 그를 위해 친구들과의 점심에 같이 나갔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고 둘은 언성을 높여 싸웠다. 석균이 일상의 무료함에 지쳐 점점 예민해지고 크고 작은 부부싸움에 늘어나자 경아는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다. 그의 예민함과 변덕이 피곤해 가급적 떨어져 있고 싶어진 것이다. 은퇴한 지 1년도 안 돼 이 둘의 관계는 한계점에 다다랐다. 부부관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은퇴가 영원한 꿈 같을 것이라는 빠져 있으면 결혼 생활의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는 심리적 강풍을 막기 십상이다. 최근 연구에서는 은퇴를 기점으로 부부 모두의 결혼 만족도가 일시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은퇴 후 2년이 지나야 생활에 적응하고 안정을 찾아가며 결혼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 은퇴를 하면 그동안 만들어 온 두 사람의 관계와 가정생활이 완전히 새롭게 재편된다. 일이나 자녀 양육 뒤에 숨어있던 부부 문제가 정면으로 드러나게 된다. 일하느라 같이 있는 시간이 적을 때는 눈 감아줄 수 있었던 단점들이 이제는 참지 못할 정도로 거슬리는 것이다. 은퇴가 관계에 스트레스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관계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자. 함께 여가를 보내고 여러 활동을 시도하면서 대화의 기회를 늘리고 새로운 생각을 교환하고 새로운 방식의 유대감을 형성해 가다 보면 함께 있는 것을 즐기게 될 가능성도 커진다. 순조로운 은퇴 적응의 핵심은 즐거움이다. 일상에서 자잘한 기쁨을 찾아내고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이 과도기를 쉽게 넘긴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흥미있는 활동을 찾아내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인생이 여전히 의미 있고 내가 행해야 할 임무가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활동을 찾아야 한다. 의미 있는 즐거움을 찾아라. 순조로운 은퇴 적응의 핵심은 즐거움이다. 일상에서 자잘한 기쁨을 찾아내고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이 과도기를 쉽게 넘긴다. 은퇴를 삶의 새로운 단계로 보고 눈앞에 놓인 두려움을 직면하며 이에 대해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에게 맞고 의미 있게 느껴지는 길을 정하자. 무엇보다 자신에게 흥미있는 활동을 찾아내는 것이다. 큰 도움이 된다. 인생이 여전히 의미 있고 내가 행해야 할 임무가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활동을 찾아야 한다. 관심사를 찾아 부지런하게 살기, 은퇴 적응을 수월하게 해주는 또 하나의 요소는 일과 관련 없는 능력 보유다. 어느 한 분야에 대한 자신감은 자아 존중감에 큰 보탬이 된다. 자기 전문 분야의 기술이나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관심사나 활동을 찾으면 좋다. 은퇴자에게 흔하게 하는 조언으로 바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바쁘기만 해서는 의미가 없다. 가장 좋은 의미에서 바쁘게 산다는 것은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바람직하고 보람 있는 활동을 하며 바쁘게 살며 자기 통제력과 자기 주도력은 물론 자아 존중감도 높아진다. 활발한 사회생활과 시간의 균형을 잡아라.
활발한 사회생활은 꼭 필요하다. 친구가 많고 자주 교류하는 이들은 사회와 연결된 느낌이 든다. 친구는 우울증과 고독의 훌륭한 방패가 되어주고 은퇴 전환기를 부드럽게 넘어가도록 도와준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시간 균형이다. 이것은 혼자 보내는 시간과 타인과 같이 보내는 시간의 배분을 의미한다. 혼자 있는 시간을 충분히 즐기는 사람이 피상적인 관계들로 바쁘게 채우는 사람보다 더 만족스러운 은퇴 생활을 누릴 수 있다. 은퇴하면 모두가 김씨 아저씨가 되죠. 그걸 부정하고 못 견뎌 하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듯합니다. 내가 누군데 누구였는데 한번 부장이면 영원한 부장이라고 아직도 망상해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나? 은퇴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다녔던 회사를 떠나 책임에서 벗어나는 게 얼마나 홀가분한가. 하지만 돈이 없으면 모두가 백일몽이다. 국민연금 100만 원, 연금 10만 원, 건물 임대소득 200만 원, 그리고 또 다른 파이프라인, 이게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언 인생입니다.